오승규 이사장을 제가 임명한 게 맞습니다. 이 사람은 뭐 오랫동안 제가 봐왔기 때문에 좀 확신이 있었고요. 최규엽 씨의 경우야말로 저는 개건 교수로 채용이 돼 있는지조차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원칙을 어떤 경우에도 정말 그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놓는 게 좋겠다.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 이번에는 부대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무려 20명이 넘는 인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갔다, 이런 주장이 지금 나왔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조수인 차장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차장. 네. 지금 2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다 박원순 시장하고 다 인연이 그전부터 있던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21명인데요.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이분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2기 체제를 맞아서 훨씬 더 박원순의 사람들로 채워졌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 낙하산, 보은 인사의 전형이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지금 사람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는데 궁금한 거는 바로 이 자리에 이분들이 일할 정도로 아까 박원순 시장이 조금 전에도 영상에서 보셨지만 전문성을 제일 중시한다. 과연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이냐일 텐데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습니까? 네, 바로 그 부분이 논란이 되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깝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란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정원 서울 메트로 사장만 하더라도요. 예. 주요 경력을 살펴보면 전국 증권산업노조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무려 23년간 증권업계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과연 서울 메트로라는 어떤 그 지하철과 관련된 것과 얼마만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리고 이 지용호 서울 메트로 감사의 경우에도 새정치연합의 서울시장 수석 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그 서울 메트로의 전문성을 갖다기보다는 정치권의 잔뼈가 굵은 분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서종화 SH공사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열린우리당 소속의 지금 시의원이고요. 네. 그리고 또 최승국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분을 보면 그 박원순 후보 캠프 2011년 때부터 조직기획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이번 낙하산 인사 명단, 부대 명단, 한 부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명이 넘으니까요. 이 명단을 공개한 분이 또 새누리당의 이노근 의원입니다. 이노근 의원, 어떻게 이걸 또 명단에 입수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과연 이분들 자격이 있는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전화로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노근 의원입니다. 여보세요? 자, 이노근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여보세요? 그거 잘 들립니다. 여기. 예. 제가 지금 이제 막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일단 네네. 지금 박원순 시장의 이 인사, 낙하산 인사가 왜 문제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지금 이번 인사를 우리는 인사농단이라고 한마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사농단이요? 네, 인사농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행정을 완전히 정치 코드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셨듯이 정당에서 들어오고 희망지작소에서 들어오고 참여연대에서 들어오고 아름다운 가게 들어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 측근 세력이거든요. 두 번째로 지나치게 이념적인 인사들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예. 세 번째로 이제 이 사람들이 검증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성과 경험이 있으려면 관련 분야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직업공무원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아니 남들은 진짜 시험을 봐가지고 10년, 20년 해가지고 국장 겨우겨우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막바로 나이도 몇 사람은 경험도 없고 어디 근무했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박원순 측근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국장급으로 배정하고 서기관급으로 배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서울시장은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치 고도화 시켜가지고 시정을 자기 대권의 일종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궁금한 건요. 과거에 이명박 시장, 서울시장 때, 그리고 네. 오세훈 서울시장 때도 네. 이런 류의 낙하산 인사 계속 있지 않았나 싶고요. 왜 박원순 시장만 유독 문제가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네요.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거든요. 인원수와 또 거기에 채용한 사람들의 질이 다릅니다. 뭐냐면은 전에 오세훈 시장이나 이명박 시장 있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했거든요. 다만 정무직이 있습니다. 정무직 같은 데는 정치권에서 올 수가 있죠. 지금도 똑같이 정무부 시장이 두 명이 있죠. 정무수석하고 그 사람들 정치권에 왔습니다.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나 이명박 시장 때 지방 공격 관련 분야에 그 분야에 관련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국장을 오래 했다. 그럼 메트로 사장이 이렇게 나갑니다. 자연스럽게. 예. 근데 요새 이제 관피가 하니까 못 나가고 그 메꾼 것을 시민단체 출신 또는 박원순 측근 이상으로 메우는 겁니다.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특수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산 분야라든지 교통 분야라든지 또 언론 공보실과 이런 데는 그전에 해왔습니다. 이거는 다 유재학자 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 공개했듯이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예 어떻게 아름다운 과기 사람들이 시정에 와서 좌지우지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전혀 달라. 제가 21명을 공개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명단을 한 7, 80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지구이라든지 입장을 고려해서 제가 공개를 안 했을 따름이지 이게 굉장합니다. 예. 예. 자, 얼마 전에 최규혁 씨, 통합진보당 귀약을 만든 분인데 이분이 서울시립대 교수로 임명이 돼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요. 박원순 시장, 아까 영상으로도 보여드렸는데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진짜 하늘을 손으로 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정감사 때 많이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서울시장의 시립대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예산도 주고 거기 인사 문제도 관계하고 규정도 개정하고 다 승인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엊그전에 뭐 방송국에 나와서 기자가 인터뷰하니까 시립대 사무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그거 시에서 다 시켜서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실토를 했어요. 아까 박원순 시장 국정감사에게 전혀 자기는 아는 바도 없다는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제에 박원순 시장이 대권으로 간다면 첫째 공직의 기본 자세를 지켜야 됩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명한 인사를 해야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 그렇게 자기 계파나 전문성도 없는 사람 갖다 놓으면 그게 됩니까? 이건 법에도 또 전문적인 식견이나 능력이 예. 있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노군 새누리당 의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황순욱 팀장. 네. 자, 지금 그동안 지금 제시됐던 그 21명의 명단, 자, 서울시에서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문성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채용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 어떤 내용이 좀 해명이 되고 있나요? 사실은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 논란이 일었을 때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들으셨지만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사람, 그래서 그 자리에 있을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배치를 한 것이지 어떤 보훈 인사는 절대 아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계속 그런 입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서울시 측에서는. 자, 아마 공방 계속 될 것 같고 박원순 시장이 주요 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어떤 새누리당의 검증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카카오톡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서울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인사 자리가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계속해서 낙하산 부대라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까? 자, 이거 황순욱 팀장 좀 취재가 됐나요? 이게 지금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사실 산하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또 부시장 2명만 임명을 해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나머지는 쉬운 예로요. 얼마 전에 사임했던 박현정 서울시장 대표를 비롯해서요. 네. 그리고 또 서울시립대 총장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 임명권은 있지 않다라고 박원순 시장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총장, 서울시립대 총장에 대한 임명권과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수 임용을 할 수 있는 이 입김은 충분히 작용할 수 있고, 이 외에도 말만 하면 알만한 분들 자리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의료원장, 세종문화회관장, 지금 뭐 공석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교통방송 대표, 그리고 서울복지재단 이사장 자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서울시향 대표 임명권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이 밖에도 일일이 거론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떤 산하기관의 주요 장들을 임명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죠. 자, 박성원 논설위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낙하산 인사 논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논란 어떻게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박 시장이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아가면서도 이런 인사를 계속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예. 이거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요. 결국 이것은 하나의 대권 행보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원래 주특기가 시민과의 소통, 그다음에 참여연대를 할 때도 어떤 정부기관을 비판할 때도 막혀있는 어떤 낙하산 인사라든지 어떤 자기 그 정치적인 어떤 패거리 모으는 거, 예. 이런 것들 비판했었는데, 지금 서울시립대를 비롯해서 각종 서울시내 산하기관에 본인의 가까웠던 인연을 가졌던 분들을 자꾸 이렇게 인사를 밀어붙인다는 건 결국은 대선을 염두에 둔 측근 전위 조직들을 각 요소요소에 깔아놓음으로써 각계각층과의 접촉면을 매개하도록 하겠다. 예. 왜냐하면 본인은 현재 현역 의원이 없잖아요. 박원순 의원 계라는 현역 의원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과 접촉할 수 있는 우선 서울시, 그리고 이 비단 서울시에 그치지 않고 여기 각계각층의 서울시의 요소요소의 문화계, 또 뭐 예술계, 각종 체육계, 이런 인사들은 각 전국의 조직과 전맥할 수 있는 중요한 포스트들입니다. 예. 그러한 의도로 자꾸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러다가 소탐대실할 수 있다. 본인의 깨끗한 이미지, 그리고 시민단체 원로로서의 이미지가 흠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오히려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조수진 차장도 의견이 있으시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점, 바로 여야라든지 여야 지지층이라든지 정파 지지층을 떠나서 고르게 지지를 받았다는 점, 굉장히 폭넓은 지지층이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강점이었는데요. 이 기저에는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연대라는 그 단체 활동을 통해서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충실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서울시장이 된다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 그동안에 정치인 출신이 해왔던 낙하산 공천, 또 보훈 인사, 이런 건 절대 안 할 거다. 이런 어떤 서울 시민의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서울시장이 이런 낙하산 공천, 그리고 무더기의 어떤 보훈 인사를 했다면, 참여연대 소속의 만약에 박원순 변호사 같으면은 어떤 서명운동도 했을 거고, 지적을 했겠죠. 네, 연일 아주 날카로운 논평도 냈을 겁니다. 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서울 시민이 기대했던 예전에 권력의 감시자 역할로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고 갈구하는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대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예. 자, 박성원, 조수진 두 분 패널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까지 들어봤는데, 자, 지금 박성원 논설위원이 대선 전략을 언급을 했습니다. 대선 전략, 박원순 시장이 지금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정가에서는 다 보고 있는데, 대선 전략이 뭘지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선 이 목표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계단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밑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략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조수진 차장이 좀 설명을 주셔야겠네요. 새정치연합과 적절한 거리 두기. 네. 거리를 둬야겠죠? 우선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적절한 거리를 계속 둬야 됩니다. 아직 총선 대선은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이 참신함, 그리고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답지 않은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거리 두기는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예. 자, 다음 전략도 보겠습니다. 1단계로 거리를 둔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한 단계 점프를 했네요. 외곽 조직 탄탄하게 짜기.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어떤 낙하산 인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외곽에서 유지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 전략 하나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대 총선에서 당내 세력 확장. 자, 박성원 논설위원 조금 네. 전에 지금 당내에 박원순 계라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 현역 의원들 중에는 사실 대놓고 그렇게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과거에 이제 선거 운동을 도왔던 물론 그 의원들은 당연히 우호적인 상황이 있지만 박원순 계라고 하기는 아직은 이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대권을 가려면 두 가지 관문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 첫째는
어쨌든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로서 당내 경선, 두 번째는 그 경선을 통과해서 범야권 단일 후보로서의 후보 단일화라는 과정을 아마도 거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현역 의원입니다. 예. 현역 의원은 마치 전투에서 우리가 사단장이 없이 전투를 하는 현역 의원이 없는 후보는 예. 사단장 없이 홀로 하는 그러한 그 사령부만의 전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현역 의원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현역 의원들을 그 지금 현재의 친노와 비노가 다투는 민주당에서 친노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들을 결국 어떻게 규합할 것이냐. 예. 이런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보기에는 20대 총선에서 당내 세력 확장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지난 7월에 작년 7월이네요, 벌써. 재보궐선거 때는 워낙에 준비 기간도 짧았고 예. 검증 기간도 짧았고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 작업을 한다고 해서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 20대 총선은 바로 그 바로 다음에 있는 대선을 나가기 위해서라도 자기 사람을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박원순의 가치와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바로 박원순을 전면에 사진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나설 수 있는 거죠. 예. 네, 박원순 서울시장으로서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선거운동은 할 수가 없겠지만 암묵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결과적으로는 박원순을 내걸고 아마 후보들이 뛸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 전략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전략입니다. 자, 친노 제외한 유일한 대안 입지 확보. 자, 지금 친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대안 이미지를 본인이 확실히 다지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전략 뭘까요? 자, 마지막 전략 5번입니다. 자, 대선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목표가 아닐까 이렇게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의 낙하산 인사 그리고 대선 전략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